대학교 1학년 여름이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체중이 100kg에 육박했던 나는 그동안 연애 경험이 전무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운동을 시작했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제 키도 180이 넘고 다이어트에 성공해 턱선도 살아났다.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꽤 멋져 보였다. 그런 변화 덕분에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다. 하지만 여러 번 소개팅에 나갔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파토나고 말았다. 마음속에 우울함이 쌓여갔고 그 때문에 나날이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교보문고에서 책을 찾아보던 중 내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를 발견했다. 어깨까지 오는 귀여운 단발머리와 밝은 미소를 가진 그녀가 책을 고르고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말을 걸었다. 중국어 잘하시나 봐요? 저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헤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이게 제 밥줄이거든요. 그녀의 미소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나는 명문대에서 공부하고 있고 중국어에 대한 열정으로 책을 보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내 얘기에 귀 기울이며 흥미롭게 반응했다. 우리는 함께 책을 고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순수한 척하며 물어봤다. 누나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문자로 물어봐도 되나요? 응.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여성에게 번호를 받았다. 처음 겪는 일이라 내 마음은 두근두근하고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녀가 번호를 주며 덧붙였다. 근데 나 나이 좀 많아. 에이, 괜찮아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카톡으로 소통을 시작했다. 너 참 재미있고 착한 애 같아. 누나도 좋은 분 같아요. 우리 다음에 같이 밥도 먹을까? 술은 못 마시지? 아니요, 마셔요. 소주 한 병 정도는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며 그녀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부모님은 원래 강남에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 간다고 했고 그녀는 일산에서 자취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연애 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더 설레었다. 밤새도록 카톡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서로의 취향과 일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가끔씩 서로의 유머 코드가 잘 맞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며칠 후 우리는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다. 처음으로 함께 먹었던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었다. 그녀가 내가 치킨을 좋아한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사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치킨과 함께 맥주 한 잔을 하며 또 한 번 폭풍 수다를 떨었다.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그녀가 약간 술 기운이 오른 듯 말했다. 야, 너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아니요, 몇 살인데요? 나 너보다 20살이나 많아. 그녀는 당시 40이었다. 나는 20살이었고 그 나이 차이는 상당히 놀라웠지만 오히려 그 사실이 우리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 했다. 그녀와의 나이 차이가 나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다. 어른과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이와 성숙함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려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누나의 실제 나이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지. 내 눈에는 3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가 생긋 웃으면서 넌 너무 귀여워. 나랑 놀다가 신고당해서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 호호하더라고. 그날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밤 12시가 넘어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졌어. 그렇게 주말마다 그 누나와 나는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아침 일찍 만나
저녁에 헤어지는 게 일상이 됐지.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누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 야, 나 너네 부모님한테 머리채 잡힐까봐 무서워. 우리 만나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서로 다짐했지. 하지만 어느 날 누나가 갑자기 펑펑 울더라. 나는 평생 이런 사랑 못할 줄 알았어. 알고 보니 그 누나가 선천성 불임이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였어. 누나 부모님은 그냥 방치하면서 애도 못 낳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며 내버려 두었던 거지. 나이가 많으니까 남자와 만났다가 불임이라는 걸 알면 차이고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언젠가 문자로 난 애 낳는 것보다 입양이 좋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더니 그게 너무 안심이 됐다고 하더라. 그렇게 내 앞에서 펑펑 울던 날부터 우리는 사귀기로 했지. 그러던 중에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더라. 부모님이 눈치만 채지 말아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라고. 야, 너 핸드폰 가져와봐. 바로 그 느낌이었지. 누나와 문자한 게 많았거든. 결국 부모님이 그걸 다 봐버린 거야. 엄마는 펑펑 울면서 공부는 안 하고 나이 많은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냐? 고 우시고 아버지한테는 진짜 맞았지. 그날 핸드폰이 박살나고 컴퓨터도 박살나고 주말에는 외출금지까지 당했어. 그래서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당분간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니까 누나가 담담하게 이러는 거야. 나도 사실 걱정 많이 했었다고. 나 때문에 너가 고생이 많다. 누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틈틈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아버지의 분노가 누그러질 때쯤 누나와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주말에 나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 바로 누나한테 전화부터 했다. 누나, 보고 싶어요. 지금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야, 나도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그리로 갈게. 하더라. 누나 그럼 학교 앞으로 오세요. 그렇게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하얀색 BMW가 내 앞에 서더라고. 성태야, 얼른 타. 차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부잣집이니까 차도 있겠지 했지. 그렇게 누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어. 누나가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난 그냥 바람 쐬고 싶다고 바닷가로 가자고 했지. 그렇게 둘이서 서해 바다로 드라이브를 갔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곳부터 찾게 되더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이 지나고 우리는 항상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 그러면서 누나 친구들이나 누나 친한 동생들과도 자주 만나고 다녔는데 누나 친구들은 날 볼 때마다 상큼이라면서 이 기집애는 아주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상큼이를 물어왔네라고 하기도 하고 언니 남친이 제 남친보다 어리면 어떡해요? 언니 진짜 너무해요라고 하며 농담하더라. 그런데 나는 전부터 생각했던 게 군대도 최대한 빨리 가야겠다는 거였어. 그래서 10월 입대 신청을 해놨지.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21살 여름에 군대 가게 된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펑펑 울더라.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났는데 또 2년 동안 고무신을 해야 하냐고. 내가 생각해도 좀 미안하긴 했지. 그래서 우리는 7월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났어. 시간이 흘러 나의 군 입대는 다가왔어. 부모님은 내가 다시 그 누나를 만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입대 직전까지 누나와 문자, 전화를 하다가 연병장으로 뛰어가기 직전에 폰을 초기화하고 그렇게 입대를 했지. 마지막 통화에서 누나가 또 펑펑 울더라. 생각해보면 그녀는 눈물이 참 많은 여자였던 것 같아. 그렇게 나는 군 생활을 시작했어. 그러던 중에 전경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것도 일산 근처의 경찰서라니
누나 집과 엄청 가까운 경찰서로 발령받은 거야. 거의 한 달마다 외박을 나갔던 것 같아. 외박 나가면 누나 집으로 갔지. 그렇게 어느덧 제대를 앞둔 말년이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애가 나랑 아주 잘 맞는 거야. 나이도 나랑 동갑이고 클럽 죽돌이라서 첫 외박을 함께 나가던 날 바로 클럽으로 갔지. 그렇게 클럽에서 한참 놀다가 힘들어서 구석에 기대 서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 부비부비하고 신나게 놀았지. 그러다가 내가 먼저 조용한 데로 나가자고 했더니 바로 오케이를 하더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누나한테 전화했는데 누나 목소리가 겁나 싸한 거야. 상태야. 너 누나한테 뭘 숨기는 거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누나한테 뭘 숨겨? 솔직하게 말해봐. 누나 너 믿어도 되지? 나는 이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응 나 누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라고 했더니 누나가 펑펑 울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며 화내더라고. 거의 3년을 만나면서 나한테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그녀가 서럽게 울며 화를 내니까 나도 당황스럽고 미안해져서 말을 더듬었어. 누난 나 만나기 전에 남자들 만나고 그랬으면서 난 좀 그러면 안 되냐? 그러자 누나는 아무 말 없이 그래. 끊을게. 하고는 내가 제대할 때까지 연락을 안 받았어. 그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됐을 거야. 그렇게 제대를 하고 경찰서 밖을 나가자마자 바로 누나한테 전화부터 했지. 누나, 나 제대했어. 그러니까 누나가 밝은 목소리로 응, 잘 됐네 하더라. 옛날 같았으면 오늘 밤에 만나자거나 뭔가 다른 주제로 수다를 떨었을 텐데 별말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지. 그래서 나도 응, 누나 바쁘면 끊을게 이러니까 그래 안녕하고 끊더라. 그날 밤 누나네 집으로 갔어. 누나네 집은 빌라였는데 1층은 다 주차장이고 2층부터 빌라인 집이었어. 주차장에서 누나를 기다렸는데 안쪽에 누나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집에 불은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는 거야. 그렇게 한참 누나 집 앞에서 기다리니까 반짝반짝한 포르쉐 한 대가 누나네 주차장에 딱 서더라. 거기서 누나가 내리는데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도 함께 내리더라. 정장도 고급스럽고 시계도 비싸 보이고 암튼 딱 봐도 돈 좀 버는 아저씨겠구나 싶었다. 근데 누나가 날 본 척도 안 하더니 그 남자 손잡고 집으로 가더라. 그렇게 그 누나랑은 끝이 났다. 그녀는 시험 공부로 바쁠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쪼개어 만나주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나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던 그녀는 정말로 엄마 같은 존재였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기꺼이 응해주고 먹고 싶다고 말하면 언제나 맛있는 것을 사다 주곤 했다. 그때의 나는 그 행복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클럽에 가곤 했다. 신나고 즐거운 시간 속에서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과 관심은 그저 일상처럼 흘러갔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녀가 나를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해줬는지 절실히 느껴진다. 제대하고 나면 학교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얻어 알콩달콩 살자고 했던 그녀의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런 꿈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하루 종일 눈물이 날 것 같아 미칠 지경이다. 카톡을 해봤지만 차단당해 있었고 직접 가서 용서를 빌고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시 연락하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까 두렵다. 그녀가 나를 떠난 이유를 생각할수록 그 시절의 내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그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시간이 되돌려진다면 어떻게든 그 행복을 지켰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미안하다.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그녀가 더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란다. 매일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지만 잃어버린 시간만큼은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녀의 미래에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